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정부 발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6종의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실내체육관, 노래 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의 운영 제한도 해제했습니다. 다만 방문 판매업의 영업시간은 종전의 오후 10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단계 조정에 따른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고 민원이 많았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예외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14일 영광에 거주하고 있는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전남 779번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A씨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전남 신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14일 저녁 6시를 기해 지도읍에 거주하는 70대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신안군에서는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70대 부부는 전북 완주에서 살고 있는 아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에 방문했을 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전남 동부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1일 광주 TCS 집단 감염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던 학생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세네갈에서 여수로 입국한 시민 1명이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돼 강진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두 확진자와 관련한 지역 내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여수 국동항 수변공원을 찾았다가 바다에 빠진 20대가 긴급 구조됐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저녁 6시 55분쯤 국동항 수변공원을 산책하다가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진 20살 남성 A씨를 긴급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결과 A씨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구급차 안에서 안정을 취한 이후 귀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에도 농업인 월급제 대상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농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인데 어떤 제도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서종국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농업정책과 서종국 주무관입니다. 예, 전라남도가 농업인 월급 제도를 시행해 왔지 않습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시행이 되는데 농업인 월급제가 어떤 제도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기의 내 수입을 연중 고르게 분산해 농가에서 자금 운용 후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가에서는 농번기 농농자재 대금이나 학자금 명목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 계세요. 이 경우 대출이자도 상당해서 큰 부담이 되는데요. 그래서 수학기에 벌 수 있는 돈을 미리 월급처럼 지급해서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 7기 김영로 도지사님 공약으로 2019년부터 우리도 자체 특수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농업인들 수입은 농산물이 출하될 때 집중이 되는데 이 부분을 고르게 분산해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게 돕는 제도라는 얘긴데요. 예, 올해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네,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하시면 매월 2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수확기 판매대금을 선 지급받으실 수 있으세요. 신청은 거주지 지역 농협에 해주시면 되고요. 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계약 재배 품목마다 다른데요. 벼, 포도, 양파, 마늘, 감, 사과는 4월 20일까지고 딸기는 5월 20일, 콩은 6월 20일까지입니다.
예,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하는 농가들 선정이 되면 매월 2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수확기 판매 대금을 먼저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거주 지역 농협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효과들이 나타났고 또 기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농가들은 가을초 수확기를 제외하면 연중 자금난에 시달리는데요. 농업인 월급제를 활용하시면 계획적인 지출을 하실 수 있고 영농 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도는 농업인 월급제에 농업인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을 1차 산업이라고 하죠. 그만큼 농업이 탄탄해야 2차 산업, 3차 산업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겠죠. 우선은 이 농업인 월급제로 농가 경영의 안정을 찾고 1차 산업 기반이 보다 탄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서종국 주무관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남 지역이 역대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월 지역 고용 동향 자료를 보면 전남 지역 실업률은 전년보다 1.7%포인트 상승한 5.4%를 나타냈습니다. 전남 지역 실업률이 5.4%를 넘어선 것은 1999년 지역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입니다. 전남 지역 실업자는 5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5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는 9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6천 명이 줄었고 실업자는 1만 5천 명이 늘어난 5만 2천 명입니다. 고용률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포인트 떨어진 60.4%를 기록했습니다. 남자는 53만 7천 명으로 1만 3천 명, 여자는 38만 3천 명으로 2만 3천 명 각각 줄었습니다. 강진군이 농어촌 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민생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강진군은 농어촌 민박 사업장 가운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진군은 지역 내 121곳의 농어촌 민박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광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시민에게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전체 재원을 시의회와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해제 등 방역 단계를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폐교를 공감 쉼터로 조성해 무상 개방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폐교의 야외 숲은 주민 모임과 휴식 공간을 만들고 운동장은 체육 활동과 5개 행사, 캠핑장 등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민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자체나 마을 공동체에 폐교를 무상으로 대부하고 지자체의 대응 투자가 가능한 곳을 시범 대상으로 운영한 뒤 추가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 고흥군이 최종 지정됐습니다. 고흥군은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시범 공역을 보유하고 있고 공역 내 고도 제한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이 없으며 인구 밀도가 낮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드론 시스템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행 허가나 비행 승인 등 각종 규제를 간소화하는 사전 규제 완화 제도입니다. 목포시가 유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체험장을 늘리고 국가 명승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유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유리온실인 난전시관을 철거한 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목재문화 체험장을 조성해 오는 6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유달산의 최고봉인 1등 바위 일대는 국가 명승 지정을 추진하고 연구 용역을 거쳐 동식물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유달산은 노령산맥의 마지막 봉우리로 면적 140헥타르에 높이 228m 규모를 자랑하며 목포의 대표적인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광양 중마동 순환버스 1000번과 1001번의 일부 노선이 조정됩니다. 광양시는 학생들의 등교 편의를 위해 중마동 순환버스 1000번과 1001번이 동광양 중학교를 경유하도록 노선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차례 노선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완도군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인 완도 자연 그대로미의 러시아 수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완도 자연 그대로미는 지난 2018년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미국과 러시아 등에 48톤을 수출했습니다. 완도 자연 그대로미는 러시아 사할린과 블라디보스톡 등에 유통될 예정입니다. 완도군은 올해 쌀 생산단지 350헥타르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진군이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산단 조성으로 강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 69개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강진 산업단지를 통해 1,7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의 정착과 외부 청년 유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청년 음악인 예술활동 지원 등 12개 사업을 통해 맘편한 센터와 어울림 센터 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퇴직한 중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자면 신청할 수 있고 행정이나 경영, 간호, 회계 등 각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사전 직무 교육을 이수한 뒤 7개월가량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오는 19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영암군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저소득 아동 260여 명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만 5세 이하 아동 450명에게 가정 양육수당을 한 달에 최대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수당 대상자 2,250여 명에게 한 명당 10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했습니다. 영암군은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한 달에 11,500원씩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간 온라인 공연과 비대면 활동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광양시가 올해 노인 일자리 2,800여 개를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예산 104억 원을 확보하고 2,822명의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환경정비와 스쿨존 교통지원단, 엄마손 밥상, 경로당 급식 도우미 등 40여 개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은 오전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6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남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라권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예보됐습니다. 저기압의 발달 정도와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 지역과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비나 눈은 목요일까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며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눈이 그대로 쌓이거나 비가 얼어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10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결은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눈이 녹고 싹이 튼다는 봄의 두 번째 절기 우수가 다가왔습니다. 계절 변화에 따라 기온 변동과 일교차가 커지고 있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비타민이 많이 포함된 과일이나 야채, 수분 충분히 섭취하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전남 지역의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진구는 청년 정책을, 목포시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곧 봄과 함께 기업 채용 시즌도 다가오는데요. 올해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일터에서 꿈과 또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